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대 위에서 딱 따져보겠습니다. 쏟아지는 경제기사 속에서 중심 잡는 법 배우는 따져봅시다. 오늘은 하헌기 새로운 소통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문자 몇 개만 읽어드리고 갈까요? 구독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주셨는데요. 9430님, 결국 구매자에겐 꿈을 경험하게 해주고 허구를 소유하게 하는 경제구조군요. 굉장히 철학적인 지적해 주셨는데 꿈 말고 현실에서 손에 잡히는 걸 주기도 합니다. 뭐 물건 아니면 음식 이런 것들을 구매하게끔 하기도 하는데 이게 4708님의 지적처럼 이게 자칫 충동구매로 인해서 과소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죠. 다만 이제 꽃을 구독한다. 별하나 나무 네그루님의 의견처럼 화훼 농가가 어려울 때 원하는 꽃을 좀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공동구매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 있다 이렇게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 소장님하고 오늘은 비트코인 얘기하게 되는 거죠. 예. 암호화폐 규제 문제가 시끄럽습니다. 어제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30 세대가 들으면 좀 속상할 만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에서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 관련 얘기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보도 태도가 어떤가요? 네, 경제신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들 어떠냐, 거래소가 대거 문 닫을 위기다, 이게 도미노 폐쇄가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규제는 맞는데 이게 이제 뭐 다 문 닫을 위기다, 다 폐쇄된다, 어떤 뭐 젊은이들의 꿈을 또 빼앗고 있다. 이런 건 이제 말 그대로 이 코너 이름 그대로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번 규제 핵심은 특별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코인 거래하는 거래소를 은행으로부터 좀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좌를 받고 이걸 신고해야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개정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거래소 전용 계좌를 만들어야 거래가 되는 건데 이 한국 암호화폐 유명한 4대 거래소들 뭐 빗썸이나 코인원이나 뭐 업비트나 이런 데들은 이미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는데 지금 이미 다 은행 끼고 있습니다. 이거조차도 안 하겠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좀 폐쇄하고 아니면 제도권으로 들어오거나 뭐 이런 규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젊은이들의 어떤 마지막 희망을 좀 빼앗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거는 적절하진 않아 보여요. 네, 지금 말씀하신 특금법 3월에 지금 정리가 돼서 6개월 유예 기간 후에 9월 24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골자를 좀 말씀드리면 은행을 통해서 해당 거래소가 믿을만한지 그리고 실제로 충당금 같은 걸 가지고 있는지 안전한지 은행이 판단을 해서 여기에 실명 거래 계좌를 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4대 거래소 말고 나머지 한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100여 개 되는 거래소 중에 실제로 실명으로 인증을 하고 은행하고 거래를 튼 곳 이런 곳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건데 그래서 나온 얘기죠. 이걸 통과 못하면 거래소가 폐쇄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암호화폐 규제를 달가워하지 않는 분들이 투자자들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 이게 시장에서 그냥 시장에 맡겨라 하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이게 그냥 맡겨두기에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해서 보면 됩니까? 이게 시장인지 아닌지부터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게 시장이 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 형태로 돼 있으면은 나스닥에 상장하기도 하잖아요, 거래소가. 근데 최근에 뭐 아로하나 토큰 이런 경우에는 거래소 상장된 뒤에 10만%가 넘게 상승했거든요. 네, 아로하나 토큰 이게 사실 정말 왜 오르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 찍어야 된다 이런 건데 사실은 이런 경우를 정상적인 시장으로 볼 수 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는 거고요. 원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식이 갖고 있는 기업 가치 뭐 이런 걸 평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10만 %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뭐 어떻게 이거를 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시장이 되려면은 오히려 제도권에 편입을 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논의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좀 골머리를 쌓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한국에서만 이거를 시장에 맡겨라 하는 것도 별로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교차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나스닥의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예. 미국 최대 거래소가 상장을 했는데 분명히 투자자들이 좀 알아두셔야 하는 건 우리 서학개미들도 그 회사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수백억 원대 구매를 하셨는데 정작 코인베이스의 임직원들은 상장한 당일에 6조 원 가까이 갖다 팔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알고 주의해서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이게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던 게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확 올라갈 때 대학생들도 빚내서 투자하다가 뭐 굉장히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었고 아마 이런 부분들을 그 정부도 고려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이런 과거의 사례를 참고해 보면 어떤가요? 그때 이제 이거 아까도 이제 앞선 코너에서 얘기를 했는데 상기의 난이라고. 네. 근데 실제로 박상기 장관이 암호화폐를 뭐 규제했느냐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때 뭐 이런저런 합의되지 않은 규제책 내놓고 메시지 내놓고 한 게 혼선을 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때 가격 폭락을 했느냐 그렇게 볼 수는 또 없어요. 전 세계가 이제 좀 약간 시장이 조정되고 있는 시점이었기도 하고요.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실제로 2030 특히 남성분들 이런 분들이 정부 당국에 대한 어떤 원망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규제도 그거에 이어서 이제 뭐 약간 불을 지피려고 하는 것 같은 분위기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범죄를 규제하자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게 어떤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 슬럼이니까 폐쇄하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잘못이지만 범죄 자체를 막아야 된다고 하는 건 뭐 타당한 얘기인 거잖아요. 치안을 보완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암호화폐 관련해서 막 자금 세탁하고 뭐 사기 이런 것들 단속하겠다고 일단 먼저 나섰던 거거든요. 이거는 범죄에 대한 매개를 이제 암호화폐를 매개로 삼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단속을 하는 게 좀 맞다는 얘기인 거죠. 하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럼 이 규제의 핵심은 범죄를 막는 것. 네. 코인 관련해서 범죄라는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은 그거 뭐 자금 세탁에 이용되기도 하고 사기에 이용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전에 뭐 그 막 해킹해가지고 이거 제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컴퓨터를 마비시킨 다음에 이걸 풀어주려면 비트코인을 보내라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음성화되어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사실 나아가서 암호화폐 자체도 이게 시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정돈을 좀 해야 됩니다. 옛날에 이제 P2P 이런 거 계속 P2P 금융 이런 거 계속 법망 밖에 있다가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는 규제책을 마련하고 좀 시장에 안착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암호화폐도 이런 그런 수순을 좀 밟아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은 4대 거래소 중심으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쪽에 거래소에 대한 수수료만 부담을 하시는데 내년부터는 거래에 따른 세금을 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보호책도 좀 그에 상응해서 나와줘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고요. 사실 투자가 기본적으로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하 소장님 말씀하신 건 규제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이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사실은 2030들의 삶이 힘든 거는 별도로 논의해야 되는 거고요. 이 암호화폐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있는 거고 이게 어쨌든 여기에 현금이 들어가는 상황이면 제도권 안으로 편입을 해야 되는 거고 제도권에 편입한다는 거는 필연적으로 규제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시장 자유 이렇게 해놓고 해서 그 개인들 간의 아수라장이 되게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별도로 논의들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시장 초기라서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걸 제도권에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끌고 들어올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헌기 새로운 소통 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따져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